남은 모르는 리플 진짜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1편에서는 리플이 왜 60% 넘게 빠졌는지를 2편에서는 그런데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오늘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XRP 커뮤니티 데이입니다. 가격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구조를 봐야 합니다. 어제 중요한 세 가지 뉴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미국 기관 전용 암호화폐 플랫폼이 지난주 입출금을 전면 차단했는데 어제서야 파이낸셜 타임스와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1월 고용이 예상을 크게 웃돌았지만 차기 연준 의장 교체 기대의 시장은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올해 기관 자금이 더 들어온다고 전망했습니다. 돈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나는 통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수치는 2026년 2월 10일 기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블루피스. 시카고에 본사를 둔 기관 전용 암호화폐 거래대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관은 약 2,000곳. 보도 기준 2025년 연간 거래 규모는 약 600억 달러입니다. 이 플랫폼이 지난주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 아래로 빠졌을 때 고객 입출금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신규 입금도 안되고 출금도 안됩니다. 기존 잔고로 일부 거래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형 매체 보도는 2월 11일에 집중됐습니다. 그 전까지 시장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2월 5일과 6일의 급락이 설명됩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60음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수준의 급락을 기록하며 한때 6만 달러까지 빠졌을 때 이미 블루피스는 출금을 막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그걸 몰랐습니다. 관세와 매크로 탓으로만 해석했습니다. 블루피스가 빨리 입출금을 재개하면 단독 이벤트로 끝납니다. 재개하지 못하면 자금이 묶인 기관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현금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게 2차 급락의 트리거입니다. 2022년 셀시우스 때 우리가 봤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건 블루피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인니스의 실린 분석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가 정리돼도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인프라가 없으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자본이 빠르게 빠지고 매도자가 매수자를 못 찾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블루피스가 멈춘 건 이 구조적 약점이 드러난 겁니다. 현재까지 다른 플랫폼의 출금 중단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단독 이벤트입니다. 다만 추적은 필요합니다. 고용은 강한데 시장이 안 빠진 이유. 두 번째입니다. 어제 나온 1월 고용보고서 비농업 고용 13만 명 증가. 시장 예상을 7만 5천 명 상회했습니다. 원래라면 금리 인하가 멀어지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안 빠졌습니다. 다우 마이너스 0.13%, 나스닥 마이너스 0.2%. 사실상 보합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1월 30일에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파월 의장 임기가 5월에 끝납니다. 워시는 본질적으로 매파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취임 초기에 금리 인하를 23회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는 비둘기파, 중기는 매파. 이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강해도 시장이 버틴 겁니다. JP모건은 돈이 더 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JP모건의 글로벌 마켓 전략가 파니기르 초글루는 최근 리포트에서 2026년에도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더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펀드로 유입된 자금이 약 1,300억 달러. 사상 최대입니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에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 ETF는 절대 안 한다고 했던 뱅가드가 2025년 12월에 암호화폐 ETF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운용자산 11조 달러, 고객 5천만 명 규모의 회사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기관의 방향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이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규제 프레임이 정리돼야 합니다. 여기서 클래리티법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 자산의 연방 규제 체계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하원은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상원입니다. 지금 막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스테이블코인 이자 분쟁입니다. 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업체는 이자가 없으면 고객을 못 모은다고 합니다. 2월 3일 백악관 회의에서도 합의 실패했습니다. 둘,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충돌 이슈입니다. 트럼프 가문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문제 삼으며 전원 반대하고 있습니다. 셋, 60표입니다. 상원은 필리버스터 때문에 60표가 필요합니다. 공화당 53석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넘어와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은 전원 반대입니다. 정리하면 JP모건은 돈이 온다고 합니다. 뱅가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들어올 규제 통로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클래리티법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관 자금의 유입 속도는 둔화됩니다. XRP 숫자로 보겠습니다. 이제 XRP입니다. 비트코인과 XRP의 90일 상관계수는 0.85입니다. 비트코인이 빠지면 XRP도 빠집니다. 이 구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ETF 출시 이후 누적 순이익은 약 12억 3천만 달러입니다.
골드만삭스는 13F 보고서에서 XRP ETF를 약 1억 5,300만 달러치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영국 대형 보험사 AVIVA의 자산운용 부문 AVIVA 인베스터즈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운용자산 약 3,450억 달러 규모의 기관이 XRP 레저 위에서 토큰화 펀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 시가총액은 약 15억 2천만 달러, 리플의 기업 가치는 약 500억 달러로 평가됩니다. 오늘 커뮤니티 데이에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는 리플의 북극성이라고 발언했습니다. 1조 달러 기업을 목표로 한다는 비전도 내놨습니다. 숫자만 보면 기반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1.40달러입니다. 온체인 매수 압력은 85% 줄었습니다. 이 격차가 지금의 핵심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2월 11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2억 7,600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4거래일 만에 순유출 전환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1억 2,900만 달러가 빠졌습니다. 반면 XRP 현물 ETF는 같은 날 순유출도 제로였습니다. BTC와 ETH에서 돈이 빠지는 동안 XRP ETF는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2월 초 일주일 동안 XRP ETF에는 오히려 5,13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기관이 XRP 포지션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구조를 보겠습니다. 72,000달러 위에 대규모 매물벽이 쌓여 있습니다. 반등해도 뚫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65,500달러에서 66,000달러 구간은 유동성 공백입니다. 매수벽이 얇아서 이 구간에 진입하면 가격이 빠르게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65,500달러 부근에 약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여기까지 오면 강제 청산이 터지고 하방이 가속됩니다. 정리하면 68,000달러를 지키면 박스권, 못 지키면 유동성 공백을 타고 6만 달러까지 빠르게 밀릴 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조건과 가능성입니다. 시나리오 A. 비트코인이 68,000달러 지지에 실패하고 유동성 공백 구간을 타고 6만 달러 아래로 내려갑니다. 블록피스 이슈가 다른 플랫폼으로 번집니다. XRP ETF까지 유출로 돌아섭니다. 이 경우 XRP가 1달러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보유 축소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시나리오 B. 비트코인이 6만에서 7만 달러 사이 박스권을 유지합니다. 블록피스는 단독 이벤트로 종결됩니다. ETF 유입은 소폭 지속됩니다. 이 경우 XRP는 1.20에서 1.5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기존 보유는 유지, 신규 진입은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시나리오 C.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를 회복합니다. 클래리티 법이 상원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케빈 워시 인준이 통과돼서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됩니다. 이 세 개가 맞물리고 ETF 누적 순유입이 20억 달러를 넘으면 XRP 반등 가는 구간이 열립니다. 분할 매수를 검토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세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입니다. 어느 쪽이 현실이 되는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데이터가 결정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소송이 끝났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2편에서는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봤습니다. 오늘 3편에서는 그 돈의 통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5가지를 지켜보십시오. 블록피스가 다른 플랫폼으로 번지는지, XRP ETF 자금 흐름이 유지되는지, 비트코인이 68,000달러를 지키는지, 클래리티법 상원 일정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케빈 워시 인준이 순탄하게 진행되는지. 감정으로 매매하면 시나리오 어에서 패닉셀을 하고 시나리오 C에서 꼭대기를 삽니다. 데이터로 판단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